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촌철님들의 다양한 아침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없이 계신 하느님, 어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간간히 오던 낚시꾼 발걸음도 뜸해지고 낚싯배가 묶인 지 4달이 되어갑니다. 넉 달이 되어갑니다. 탄핵 시국이 얼른 종결돼서 어려운 살림살이가 펴지길 바라는 어촌입니다. 종배영, 시골 경기에도 봄이 오겠죠? 근데 왜 넉 달째 낚시꾼들의 발길이 왜 끊어졌을까요? 이것도 탄핵 낚싯배가 묶였다는 이유는 발걸음이 뜸해졌다는 거니까 안 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탄핵 국면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요? 다들 거리로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요? 네, 봄에는 도다리인데. 네, 도다리 쑥국 맛있죠? 네네. 9433님. 네. 합격 맛집 시선 집중 오늘도 부탁해요. 한식, 양식 조리사 필기시험 보는 엄마에게 합격 기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식과 양식을 동시에 따시는 겁니까? 네. 합격하실 겁니다. 네. 제이비도 도전하세요. 먹는 거 좋아하는데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도 좀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뭐 창작과 평론은 별개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도 잘해요, 저는. 네. 9433님의 어머님 화이팅. 그리고 시그니처가 뭘까요? 어머님이 시그니처는. 한식과 양식 중에 어떤 메뉴를 제일 잘하시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네. 네, 그걸 먹고 싶다 이건 아니시죠? 내가 아니고요. 네. 1016님. 네. 오늘은 사랑하는 딸 하진이가 둘째를 출산하러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자랑 집에서 시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외손녀 순산 기원 김종배님 부탁합니다. 아이고 둘째라고요? 네. 아유 첫째도 아니고 둘째니까 순산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성이 참 고통이라고 하던데 순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합격 맛집에 이어서 순산 맛집까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아니 이런 소식은 더 전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널리. 아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지금 반가운 맞습니다. 소리인가요? 네. 1026님의 따님 하진이라고 이름을 보내주셨는데 하진님 파이팅. 네. 네, 이렇게 인사 전해드리고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십자포화를 퍼붓던데요, 이 말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맥락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문제의식도 알겠고요. 목적도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품격, 격조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라는 표현은 원내 제1당 대표, 더구나 부동의 차기주자 1위의 위상에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다. 이런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점을 좀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점에 더 주목을 했는데요. 어떤 거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보도 하나가 뒤따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 경호처가 최상목 대행 경호 수준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가 저는 사실인지부터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호처는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정치 노름이라는 표현 말고 나댄다라는 표현을 써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법적 처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물리적 테러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호처가 나선다? 이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정쟁용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노골적 의사표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쟁을 기획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발언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 발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안철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월 5일
K 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 공개 토론을 제안해서 자신이 흔쾌히 수락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고 밝힌 뒤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 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격조를 지적을 했습니다. 발언자의 위상과 발언의 품격이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 아닙니까? 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언급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표현한다? 그건 격조를 잃은 것이자 자신의 정체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지요. 네, 촌철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호처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경호처가 이렇게 뉴스 전면에 나서는 게 대한민국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경호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 어떻게 바로 뒤따라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화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어떻게 뒤따라 붙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논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말 논란을 전해드렸는데 어찌합니까 님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점점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월 15일 탄핵 소추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을 같은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상부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보도 있었죠. 체포되기 전에. 네. 그거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도 총기 사용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부간의 총기 사용에 대해서 뭔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환기만 시켜드리고 그냥 넘어가고요. 이 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상부에 보고했다. 지금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네. 자, 이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경호관에게 툭 던진 말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상부에 보고했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수뇌부에 지금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지근거리에 있는 경호관에게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놓고 봅시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꾸며낸 말, 지어낸 말, 오히려 이런 것보다 토해낸 말, 순간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그냥 말 그대로 토해낸 말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상식에 부합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더 담겨 있냐? 솔직성이 더 담겨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런 솔직한 마음에서 확인되는 것, 그게 뭘까? 그 다음에 이걸 짚어야 되는 거죠. 겹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겹칩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야당 탓 엄청나게 했죠. 그 다음에 체포 명단 맨 앞자리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노상원 수첩에 처단 방법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들과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라고 했던 발언은 상당 부분이 지금 겹친다라는 겁니다.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내란의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다음에 어디까지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냥 단순 심경입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확인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이 발언이 보도가 되자 이런 입장을 냈다 그래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 그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 얘기는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입니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영장 신청 과정에서 지금 나온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은 지금 그러면 경찰이 허위 사실을 흘렸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허위 사실을 흘립니까, 경찰이? 그럼 한번 거꾸로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부창부수라는 네 글자를 많이 올려주셨고요. 제갈 장량조조님, 헐, 총을 법 집행하는 공무원한테 쏘라는 겁니까? 라고 물음표 3개 보내주셨고, 데이지님, 정치에 이제 총이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네요.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나라사랑님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내란을 미리 알았다면 김건희 여사도 내란 동조범이 되는 겁니까? 라고 또 물음표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뉴스가 정말 간담이 좀 서늘해지는 뉴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어디까지 알았느냐가 세간의 관심이었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리고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죠. 김성호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이요. 이번에 구속이 될지 초미의 관심인데, 이광호 본부장이 그때 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뭐 방벽도 쌓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과정을 논의하면서 김성호 차장한테 공수처 검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SBS가 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때려잡고 총 쏘고 뭐 난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헌재 선고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건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 기관도 목을 길게 빼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헌법재판소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어로 번역해서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결정문을. 박근혜 탄핵 결정문도 A4 용지 115쪽 분량으로 번역돼서 각국에 배포가 됐었다고 합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많지 않은 탓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정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탄핵 사건이 많지 않은 탓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걸 어찌 봐야 되나요? 아마도 이번 건은 더더욱 아마 관심이 많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평가되던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인데다가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귀중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별로 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칠 때 그러면 우리의 사례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칠까요? 상상하기조차 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둘리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4글자 딱 보내주셨거든요. 세계 망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대로님, 국민들도 좀 삽시다. 아름다운 독도님, 전 국민의 몸속에 사리가 몇 개는 생겼을 것 같아요. 최훈님, 예. 아 제발 이번 주에 발표해 주세요. 저 지금 탈모 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헌재 선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종 썰, 뭐 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하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뇌피셜이다. 네.
그죠? 무시하시래요. 그리고 기일 통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기자들한테 빨리 공유가 될 거다. 당사자들한테 보내주고 바로 기자단에 공지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소설 쓰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JB의 말대로 좀 의연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해 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1월 이미 상승 전환했고 서울 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실거래가 지수는 0.02% 오를 것으로 잠정 예상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도 124.7로 전달보다 14.3포인트 급등하면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시의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40만 호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주인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을 해서 몸을 풀던 오세훈 시장에게는 치명타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책적 측면은 놔두고 정치적 측면만 좀 짚어보겠는데요. 자, 이런 사례들을 한번 나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인데요.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서는 더 환장할 일이다 라고 했고요.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빚은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그다음에 서울 강남병의 고동진 의원. 서울시는 오락가락한 토지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께 석고 대죄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려서 당내 경선에 뛰어든다면 그 세력 기반은 최우선이 어디가 돼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서울이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지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 건 기본이고 출발점일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기반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잖아요. 발 딛고 선 곳이 딱딱해야 되는데 부글된다는 거면 이건 뭡니까? 발 딛고 있는 곳이 땅이 아니라 늪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법의 질서님 이렇게 집값 올리는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다음 소식 짧게 전해 주실까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이 지난해 12월에 한 방첩사 간부를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 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김대우 단장이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달했고 정 전 처장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사실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연영 사령관과 KBS가 내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어떤 KBS 간부가 사전 인지했다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상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독재 정권에서 관제 언론이 하던 행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프레님이 바로 이들이 간첩 같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그때 KBS가 생중계를 좀 예고를 했었잖아요. 개헌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요거는 조금 진상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사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